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백색 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이 지난달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의 기조의 재보정이나 중간 사이클 조정으로 판단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된 후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역전됐지만 이후 2년물은 1.569%, 10년물은 1.587%를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남에서 팀 쿡 애플 CEO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에게 전화한다며 지금 문제는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고 나는 단기간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등 경쟁사에 대한 대미 수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던 우리 증시는 오늘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도 들려드렸다시피 7월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매파적인 그런 관점이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꺾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 기업 호실적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양지수 모두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대형주 유지 하락 속에서 선물지수에 대한 하락폭이 더욱더 큰 상황이고요. 하루 만에 다시 1950선으로 밀려나면서 추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이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대외적인 시황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목요일장도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9% 하락한 1951.0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대부분의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모두 하락 흐름인데요. 삼성전자는 1%대 하락 속에서 44,050원에 SK하이닉스도 2.64% 내린 73,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도 2% 넘는 하락 속에서 32만 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2% 넘는 하락 속에서 15만 2,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0% 하락한 612.2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65% 하락한 41,600원에 헬릭스미스도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18만 7,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36만 6,7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2.40% 내린 6만 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간밤 뉴욕 증시는 일단 7월 의사록이 생각보다 좀 매파적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소매업 쪽의 이 실적의 상승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약한 부분인데요. 기타 일본 증시라든지 상해종합지수도 간신히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우리 증시는 그보다도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한국 시장 상당히 약했죠. 어제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제 방송 말미에 오늘도 반등을 소폭 정도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 초반에 역시 반등으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은 한국 시장에 어떤 그 변수가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나의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업종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수가 눌리면서 종목들의 흐름도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것도 약간 좀 생각하지 못했던 강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또 눌리는 그런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청와대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그 판단을 오늘 결정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나온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특별히 혼자서 강하게 갈 만한 그런 이슈는 없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했던 흐름이었었고요. 종목의 흐름이 조금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종목들도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그나마 1954년을 지켰다는 것이죠. 1951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수치를 지키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반등하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흐름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950이냐 2000이냐 어느 쪽으로 먼저 흐름이 나오는지 그 부분만 잘 지켜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렸죠. 일단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는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은 좀 한계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이 위아래에 대한 이 가격대 라인을 좀 짚어드렸는데 1950선과 2000선에 대한 이런 스프레드도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가격대 안에서의 좀 장기적인 시황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런 조정은 대외적인 시황도 있지만 그 안에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과 악재가 계속해서 시장을 하락 요인으로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목요일장 봉주 선생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각 업종의 특징과 그리고 그 업종에 속한 종목들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그룹주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은 그룹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그룹에 대해서 좀 풀어주실까요? 네, 그동안 업종의 이해를 통해서 업종에 대한 분석을 쭉 해드렸었죠. 작년 8월부터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업종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것 같아요. 물론 분석을 못한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만 종목 수가 작거나 아니면 관심이 작은 그런 종목이었었고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다시 한번 또 더 나은 내용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 그 해소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룹주들에 대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투자자들이 대부분 시황, 업종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황이나 업종이나 테마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골라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룹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룹주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종목을 많이 매매를 하는데 과연 이 종목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그룹, 특히 대기업 집단의 어떤 이 그룹주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하나를 매매하는 것과 개별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은 그 가치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안정감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그룹주들도 마치 테마주처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구조나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 대기업 집단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순환출자의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업의 흐름이 나오면은 그 기업에 의해서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런 기업들이 순환출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업이 흐름이 좋거나 좋지 못했을 때는 그 영향이 고스란히 다른 기업들에게도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그룹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그룹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지분 구조에 의한 역학관계 그리고 또 어떤 현재 흐름 현재 상태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과연 이 그룹 내에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코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재미도 있고 또 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룹주들에 대한 어떤 분석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삼성그룹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성그룹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집단이죠. 삼성그룹 하면은 역시 가장 먼저 뭐 볼 수밖에 없죠. 역시 그 세계 순위 1위의 어떤 그 대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주식 투자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중요한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1938년이었었죠. 지금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께서 삼성상회를 설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뭐 당시 어떤 기업의 규모를 보면 설립이라고 좀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유통이라든지 무역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면서 기업을 키우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삼성물산으로 상호를 바꿨고요. 그리고 나서 뭐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의 삼성물산이 결국은 삼성그룹의 시초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삼성물산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삼성그룹의 출발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시세를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의 어떤 사업 구조를 보면은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전자가 역시 중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건설이라든지 바이오 또 서비스 뭐 이런 분야까지 굉장히 그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흐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할 게 대부분의 삼성그룹주에 있는 이 기업들이 업종 내에서 탑에 위치해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생명 뭐 삼성화재 이런 기업들 거의 뭐 최고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범삼성가가 40% 이상 되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 위력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기업 집단이죠. 그리고 삼성그룹 자체만 하더라도 20%가 넘는 그런 흐름이에요. 사실 삼성전자 하나의 매출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삼성그룹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그 그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삼성그룹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그동안은 순환출자의 구조가 있었어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순환출자가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지분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결국은 중심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물론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삼성물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주들을 지금 쭉 모아봤는데요. HTS를 보다 보면은 이 그룹주들이 나오는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면 아마 각자 사용하시는 HTS에 따라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그룹주를 보면은 이 멀티캠퍼스부터 호텔신라까지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종목 수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그런 그룹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서비스를 하죠. 이러닝이라든지 또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기업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과거에는 삼성정관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역시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또 실적의 추이 이런 것들이 좋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결국은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좋은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이죠. 최근에 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과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잡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들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사업 흐름을 보면은 뭐 건설이라든지 또 리조트, 패션 이런 부분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들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역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기업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뭐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더 나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곁들여진다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의 어려운 시기만 넘기면은 언젠가는 좀 좋은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삼성생명은 생보사 업계의 1위 기업이죠.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업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기업 집단에 있는 이 기업들이 유리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안정성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보사들은 역시 평균 수명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그룹이라는 뭐 베이스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삼성그룹의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분 구조를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도 주가의 흐름이 한 번 정도는 강하게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전문 기업이죠. 그런데 플랜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개선되는 흐름이 나옵니다만은 과거처럼 엄청난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까지는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경기가 또 침체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폭발력이나 그런 면에서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이나 또 인쇄율 기판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MLCC 쪽에 집중을 하면서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적도 좋아지고 기업의 흐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좀 기업의 흐름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죠. 반도체 업황이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좋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좋았을 때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지금 좀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좋지 않았다가 좋으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기존에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일 뿐 지금도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 흐름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흐름이 아닌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아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만 반도체의 어떤 그 장기적인 사이클에 있어서는 이제 정점을 좀 찍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도 그런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선주들은 아직까지는 뭐 과거의 흐름을 회복하기는 좀 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증권도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그런 기업이죠. 뭐 좋지 않은 뉴스로 이슈가 됐었지만은 증권사들도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기업 집단에 있는 삼성증권 같은 기업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의 어떤 흐름과 연계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된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이 증권주들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카드. 삼성카드도 역시 기업 흐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뭐 당분간 크게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삼성화재도 화재업계 1위 기업이죠.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삼성화재 같은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숙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어떤 그 시장의 환경에서는 이런 종목을 찾기가 이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이 제대로 조정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좀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S1은 역시 보안 서비스, 토탈 보안 서비스라는 그런 기업이죠. 이 삼성그룹이라는 배경,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제일기획은 광고기획사죠. 사실 S1이나 제일기획 이런 기업들이 은근히 주가가 한 번씩 튀어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만 제대로 조정을 받고 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호텔신라는 최근에 면세점이라든지 또 해외 사업 이런 데서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부진 사장의 어떤 그 오너로서의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업의 흐름은 괜찮지만은 항상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고민이에요. 그리고 현재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가격적으로는 부담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흐름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주들은 사실 기업의 흐름을 크게 볼 게 없어요. 대부분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실적들이 좋아요. 호텔신라도 그렇죠. 그리고 역시 최대 주주를 보면은 삼성생명, 또 국민연금공단. 자, 이런 그 역시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또 대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죠. 또 삼성화재를 보시면은 역시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고요. 금융 쪽에서는 삼성생명이 거의 최대 주주에 있습니다. 삼성카드도 보시면은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전자 쪽을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이 최대 주주로 있죠. 자,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로 있고요.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분 구조를 보면은 거의 이렇게 얽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DI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면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고요. 그리고 2대 주주 국민연금,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자, 이렇게 삼성그룹의 주요한 기업들이 최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이건희 회장님, 그리고 삼성물산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지분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순환 출자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분 구조,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서의 어떤 이런 그 위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의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한 번 정도 조금 튀었다가 그 이후 제대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워낙 또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져요.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역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라는 이 위치, 그리고 지분구조,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강하게 튀어줄 만한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이에요. 길게 보시면은 이 저점에서부터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까지 조정받을 구간이 많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도 역시 지수와 연관된 그런 종목이라고 봤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정이 컸을 때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역시 관망의 자세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는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역시 2차 전지 테마의 어떤 대장주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은 단기 매매가 가능하죠. 그런데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역시 부담스럽죠.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져주면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2007년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래요. 증권주들이 제대로 흐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말 크게 빠져야지 제대로 한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수가 얼마나 빠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정말 제대로 크게만 빠져준다면 증권주들은 분명히 한 번 정도 뭐 우리가 늘 하는 말로 한풀이 반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정말 크게 빠졌을 때는 이 증권주들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증권 같이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망이 괜찮을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충분히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MLCC 관련한 그런 이슈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어떤 수급적인 흐름이나 또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도 뭐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단기 매매도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호텔신라. 호텔신라도 역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흐름이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나왔죠. 그리고 결국은 꺾이는 흐름인데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지수의 흐름, 가격적인 흐름, 그리고 항상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흐름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당분간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삼성그룹주들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를 보시도록 하실까요? 삼성이 사실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쪽을 찍고 계속해서 그쪽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 악재성 이슈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요. 바이오가 추세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또 한 번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꾸준히 관찰 정도는 하자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기업들의 흐름, 그리고 지분 구조, 주가의 흐름 정도도 다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량주 개념의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당분간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찰은 꾸준하게 하되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의 조정 그리고 충분한 조정을 받는다면 언제든지 또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은 갖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배워본 내용은요.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구조를 좀 펼치고 있는 삼성그룹인데요. 기업들 대부분이 업종 내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그만큼의 좀 비중이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그룹 자체도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환 출조 구조와 그리고 삼성물산 중심의 지분 구조 개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SDI와 마지막으로 삼성생명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삼성그룹주들의 관심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동안 거래했었던 종목 그리고 추천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깨끗한 나라 우선주입니다. 본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은 우선주를 추천을 했었어요.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선주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우선주가 워낙 등락의 폭이 큽니다. 그런데 이 매수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우선주기 때문에 우선주를 약간 선호하는 면은 있는데요. 다만 가격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매매하기는 어렵지만은 단기적으로 또 수익은 더 크게 나는 게 우선주라는 걸 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깨끗한 나라 우선주는 8월 2일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당시에 16,000원, 15,200원 이렇게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5% 짧게 수익은 플러스 30%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어요. 7월 초에 그리고 또 7월 말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추천을 했고요.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결국은 8월 6일이었었죠. 8월 6일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동시호가의 흐름을 보니까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홀딩 사인을 냈었고요. 결국은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8월 7일까지 상한가를 갔는데 그리고 나서 전략을 좀 변경을 했어요. 플러스 50%까지 하락하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홀딩. 최소한 100% 이 정도 흐름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조금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플러스 50%의 8월 8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얻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우선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매수하기가 좀 힘든 면은 있는데요. 제시했던 가격 아래로 하락했었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기회는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던 게 역시 일본 불매운동 관련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기저귀 관련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일본산 기저귀에 대한 그 불매운동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단기적으로 또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 충분히 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부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관련한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본 쪽하고 분위기가 점점 좋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었죠. 7월 초에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말에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슈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아서 8월 2일이죠. 이날 추천을 했습니다. 16,000원에 추천을 했는데요. 추천 가격이 왔어요.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800원까지 하락했었는데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곧바로 흐름이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었었죠. 8월 6일에 동시효과에 보니까 상한가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홀딩 사인을 냈고요. 그 다음날까지 홀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이때 플러스 50%, 자, 24,000원입니다. 아니면은 홀딩 사인을 했는데 결국은 24,000원이 왔어요. 여기에서는 사실 조정을 여기까지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가야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지만은 단기에 아주 강한 흐름을 계속 보이려고 하면은 조정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약한 흐름이에요. 물론 중간에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역시 생각했던 흐름보다는 약하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그런 상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어떤 마찰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멜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접근에 대한 고민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깨끗한 나라 우선주는 단기간에 50% 정도의 수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설정이라든지 또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우선주들 급등 나가는 종목들 특히 흐름이 좋으니까 위에서 따라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따라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강하게 갔던 종목들은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접근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깨끗한 나라 우선주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 종목은요. 깨끗한 나라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맞아요. 봉춘 선생님의 이 방송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코너 안에서 우선주에 대해서 더욱더 좀 선호하신다라는 부분을 아셨을 것 같은데 깨끗한 나라는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었던 상황입니다. 50%의 매도로 좀 좋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앞으로에 대한 흐름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주로 계속해서 부각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이제 뭐 시장은 잭슨홀 미팅으로 모두 좀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이오밍의 잭슨홀에서 이 회의를 연다라고 해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연례 통화정책 심포지엄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준 총재들이 이제 뭐 각국의 의견을 좀 내놓으면서 파월 의장의 이 연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어제장에 7월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의 그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찬성하지 않는 그런 속사정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한 사태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더불어 이제 국채에 대한 금리도 계속적으로 좀 역전되고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생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발언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전일장 같은 경우에 소매업체의 이런 실적의 상승세로 인해서 지수가 좀 탄력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단 딕스 스포츠라든지 이런 소매 판매 유통 쪽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6779님의 질문입니다. 영인 프론티어를 12,500원에 비중은 6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장 영인 프론티어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1% 가깝게 올라오면서 1,6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5%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도 별로 좋지 않고요. 대응도 좋지 않았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12,500원에 매수를 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보면은 최근에 이 최대주 변경 관련 이슈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반등하니까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추격 매수라는 것이죠. 자, 하락했을 때 아래에서 아니면은 120선 이하까지 좀 기다리셨으면은 제대로 된 매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서둘렀다는 것이죠. 따라잡으면은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1%까지 홀딩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추격 매수, 기준 없는 대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고치시기 바라겠고요. 다행인 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전까지 올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시장의 흐름이 좋으면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또 갑자기 꺾여버리면 그때는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전까지 무리하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특별한 뭔가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정도에 적당히 정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여기까지 다시 하락하면은 그때는 흐름이 끝났다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점에서 쭉 조정을 받고 120선까지 이탈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흐름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그냥 꺾여버렸을 때는 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고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미련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좀 가기에는 뭔가 특별한 모멘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영인 프론티어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학점은 F 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마이너스 5%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입니다. 반등 시에는 최대한으로 마이너스 5%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락 시에는 저점 이탈에 대한 손절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61님의 질문이고요. LG테크를 5,8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LG테크 종가는요. 2.54% 상승한 5,2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LG테크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통은 손절을 10% 이상, 보통 마이너스 10% 정도 많이 정해드리는데요. 이 급등 나가는 종목이라서 좀 여유 있게 정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패턴을 감안했을 때는 뭐 짧게 손절하라고 그러면 손절가 안 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드렸으니까 꼭 기준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서 매수하셨는데 추격 매수죠. 자, 여기나 추격 매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에요. 위험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꺾일 수도 있어요. 종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절대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하자는 것이죠. 급등 나가기 때문에 장중에라도 본전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넉넉하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수혜주로 움직이니까 단기적으로 뭐 본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꺾였을 때는 일단 정리하고 확실하게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세요. 어쨌든 기준대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LG테크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이후에 재매수,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에 대한 전략 정리해드렸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477님의 질문이고요. 이라이콤을 5,7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이라이콤 종가는요, 1% 넘게 빠지면서 4,805원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5%, 하락하면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뭔가 특별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가능했지만은 대응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도 한때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IT 부품주들이 엄청나게 흐름이 좋을 때 괜찮았는데 지금은 IT 부품주들이 뭐 특별하게 움직일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신형 스마트폰 출시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과거보다 흐름이 약해진 게 사실이죠. 매수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마이너스 22%까지 홀딩하셨는데요. 어쨌든 흐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이후에 계속 밀리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고요.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완전히 초장기적으로 그냥 쭉 밀리는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에는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응 자체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지수를 뚫고 가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하자는 것이죠. 반등하면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 적당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라이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 최대한의 마이너스 5%에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락 시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322님의 질문이고요. 삼성전자를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서 그룹주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 44,000원의 비중은 6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삼성전자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삼성전자는 1% 넘게 빠지면서 44,050원, 거의 매수가 근처이신데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봉투 스님 삼성전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플러스 5%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은 본전 찍히면은 일단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수와 연관돼서 같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근에 흐름이 좋을 만한 그런 이슈는 없죠. 사실 뭐 반도체 쪽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또 뭐 강한 흐름을 보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이제는 또 단기 반등 이후에 꺾이는 흐름이에요.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은 흐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44,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왜냐하면은 고점 이후에 저점 찍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계속 이 종목이 간다. 그렇게 예상이 됐을 때는 끌고 가도 되는데요. 가더라도 짧게 가고 하락하면 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수익은 짧게, 그리고 하락하면은 그냥 본전에 매도하고 관망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자,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시원하게 뚫고 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역시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은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중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꺾이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 5%나 본전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에 대해서는 5% 대응이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가급적으로는 정리 이후에 좀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오늘도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인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인다거나 그랬을 땐 좀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역시 미국도 어느 정도 한계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중요한 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오늘 흐름 자체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수급의 트렌드라든지 또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이 해외 증시에 비해서 현재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은데 시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호의적인 그런 변수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변수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더 좋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장을 보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동안 사실 한국 시장이 짓눌리고 계속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원달러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 특히 원달러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걸 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동안 한국 시장을 가장 좋지 않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한국도 역시 맞대응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격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잠들 때 경제가 성장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결정타가 나왔죠. 지소미아 파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저평가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컨트리 리스크예요. 결국은 이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 이 자체 안보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주가, 지수의 어떤 그 저평가를 만드는 그런 요인인데 그런 불안감이 또 조금이라도 더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뭐 일반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것이죠. 역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경제적인 마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조금이라도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을 억누르고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자는 것이죠. 어쨌든 내일 흐름은 오늘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의 한계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반등은 작지만 하락은 좀 클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염두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대한 그리고 불안 요인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꼭 인지하시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